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 집은 항상 죽고 모여 싸워요. 내 입은 까만색이에요. 나는 말하면 안 돼요.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2 동버 39 최신혁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1970년 4월 20일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고 유리한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행위 사실은 행위자 최신혁 씨가 아들인 피해 아동 최찬호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정말 우발적이었습니다. 아니, 학교는 안 가고 게임에 빠져서는 담배까지 손을 대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로서 딱이 한 대도 못 때린단 말입니까? 그런 행동도 충분히 신체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이를 때리거나 뭐 방치하거나 그런 학대적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 부부끼리 솔직히 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싸움을 보여준 게 학대라고 한다면 학대를 안 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집안 기물을 파손하고 이웃들도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언성 높은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멋있어라 진짜. 그걸 보는 소미 양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무서워서 인형을 안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보호자로서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될 아이들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잘 받고 계신가요? 네. 약도 잘 먹고 있고 상담도 잘 받고 있습니다. 좋아지면 직장도 금방 알아볼 겁니다. 현재 실직 상태이신가요? 네. 육아나 생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미모 씨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질 않아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모 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모 씨에 대한 입장이나 고민들을 모두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럼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행위자가 법원의 처분을 잘 따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면 구청에서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저 뭐든지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다 얘기할게요. 주변에 도움받을 만한 분들이 누가 계실까요? 아이들한테도 저한테도 가족은 우리가 전부예요.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집도 너무 지저분한 상태라 아이들이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그건 그냥 모르겠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누나, 배고파. 잠깐만. 엄마, 밥 없어? 몰라, 밥 동봐봐. 없는데. 어제부터 없었는데. 엄마 밥 안 먹어? 엄마, 나 내일 영도 데리고 어린이집 가면 안 돼? 선생님이 피자 만든다고 했단 말이야. 엄마 내일 일어나는 거 봐서. 그냥 우리 둘이 가면 안 돼? 좀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지.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알았어. 아이들은 잘 있나요? 네, 잘 지내요. 영도는 언어 발달이 좀 느려서 언어 치료를 진행 중이고요. 영희가 영도를 잘 챙겨준대요. 네. 오늘 얘기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아이들은 만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러려면 미모 씨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행위자는 한 부모 상황에서 도움 없이 육아를 하며 오랜 기간 심리적 소진을 겪었음. 행위자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볼 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이 의심됨. 이에 행위자에 대한 개입과 처분 결정을 위해 먼저 전문가 진단 절차를 진행하였으면 함. 아이 도대체 나는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니? 내가 아들놈 하나 잘못 키워서 그냥 경찰서로 법원으로 안 다닌 데 없이 다 다닌다니까. 아 엄마 나도 억울해 나도. 어? 나 아주 결혼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 다 뒤진 거야 지금. 씨. 뭐? 진짜? 누가 할 소리? 누가 할 소리긴 누가 할 소리야.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그럼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야말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구 때문인데? 자기 내 입장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럼 당신 당신은 뭐냐, 그러면 그런 너는 내가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말랬지? 어머님 이런다고요. 아 소리가 들어. 아유 진짜. 그만해. 지금 애 듣는 앞에서 그딴 소리 해야 돼? 그 애 앞에서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말라고. 어머니 미쳤어? 술 먹냐고 애피가 안 해? 어? 아이고 나 1년에 한 번 만났다 친구. 어? 나는 뭐 친구 없어? 나 애들 언제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정말? 어제 얼마 난리난 줄 알아? 애는 계속 울고 있지. 학원에서 계속 전화 오지. 나는 나야말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어? 친구도 한 번 못 만나고? 난 뭐 친구를 못 만나? 내가 지금 너랑 애 때문에 내 인생 소야,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야. 괜찮아. 나도 애 때문에 발목 잡혔어. 우리는 지금 속보는 거야. 이곳에 어쩌나 나좀 죽여라고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딸이 잡아가세요. 어머님, 저는 누굴 잡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희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육 과정과 심신 상태, 부모에 대한 인식 등에서도 확인을 하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양육을 도와주셨던 조부모님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애를 때린 적도 없는데 아니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이것도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나요? 아동학대는 아이를 직접 때리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아이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에게서 심리적인 불안을 주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다투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미부터 덜컥 임신했잖아요. 암만 철이 없어도 애 낳고 살다 보면 정신 차리겠지. 그랬는데 허구나 싸워요. 아주 징하게도 싸워요. 소미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실 저 어린애가 제일 불쌍하죠. 아니 10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콩콩인지 코콘지 그런 인형을 안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다 왜 그러는 거겠어요? 응? 불안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 안 됐어. 왜요? 아빠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니? 조서관한테 또 조사를 받고 왔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왔다고. 어쩌라고요. 게임해야 되니까 나가요. 뭐? 아씨! 대체 너 왜 이런 건데? 뭐가 불만이야? 아빠가 때린 건 맞잖아요. 아빠가 괜히 때렸어? 그건 네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려? 아빠가 이번만 때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나가. 아들이 아빠를 신고해서 법정에 선다니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내가 널 이렇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도 내 맘대로 살 권리 있다고요. 대체 너 왜 이렇게 변한 거니? 아빠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던 내 아들 찬호는 어디 갔냐고. 이게 원래 나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머리 안 좋다고. 그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노력하기도 싫다고. 이제 아빠 맘대로 안 돼요. 아이 키우는 거 힘드시죠? 세대를 건너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러한 경우 판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을 가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행위자와 피해 아동은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납니까? 38년입니다. 38이나 많은 어른이 먼저 감정을 다스리고 타이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앞서서 때리는 건 잘못된 거 맞죠? 피해 아동 진술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훈육을 목적으로 매를 자주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때는 어느 정도는 맞고 자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판사님? 하지만 행위자가 어릴 때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의 변화가 진심으로 일어났는지 아마 일시적으로 무서워서 고친 게 전부일 겁니다. 오히려 부모나 선생님과의 관계만 멀어졌을 것 같은데요. 찬호군 조사에서는 찬호군이 아빠에게 매를 맞을 때마다 억울하고 아파서 아빠에 대한 분노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를 신고했다는 것에 노여워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찬호야, 나는 지금 아빠에게 아빠가 찬호랑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받는 거를 명하려고 그래. 근데 찬호 마음을 알아야 더 원활하게 상담이 진행될 수가 있겠지? 찬호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받을 수 있겠니? 솔직히 아빠랑 같이 상담하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아빠가 꼰대여서 말을 좀 제대로 못 알아듣거든요. 찬호가 아빠를 신고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솔직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아빠랑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몇 번의 상담으로 모든 결과가 좋아지진 않겠지만 분명 찬호랑 아빠한테 이 상담이 도움이 될 거야. 상담 받을 수 있겠니? 네, 상담 받아볼게요.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기 전에 진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 10회에서 15회 정도 진행이 되는 상담이고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같이 또는 따로 상담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처분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전문가 상담이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의 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먼저 조사를 통해 학대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주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심리검사나 상담사의 상담이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정신과 전문의와 같은 진단 전문가의 진단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고 나면 그에 맞춰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도 형사처벌과 다른 개념입니다. 보호처분으로 행위자는 치료나 상담, 교육, 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1차적으로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아동에게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개선되면 재학대의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과 처분을 통해 행위자, 피해 아동, 이들이 속한 가정 모두 가정법원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의 보호 절차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 정도가 심하면 다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다. 솔직히 좀 혼란스럽네. 아빠가 만미였니? 솔직히 네가 어떤 마음에 혼나고 있을지 정말 몰랐다. 어쨌든 너도 판사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상담 잘 받아보자. 이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네. 보고 싶다. 우리 애들. 잡았다. 영도야, 틀어. 따라해봐. 틀어.
임미모 씨 처분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본 재판부는 행위자에게 1년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것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추가로 보호 관찰을 명합니다. 앞으로 1년간 보호 관찰관이 행위자의 처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임미모 씨,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주민센터에서 집 청소를 도와줬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계속 전화를 할 거고 또 부시에 방문을 할 겁니다. 전화도 잘 받으셔야 되고 또 집도 항상 깨끗하게 치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와 상담을 잘 받으셔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함께 임미모 씨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거 전과에 남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걱정이야? 아이, 그럼 걱정이 안 돼? 어? 나 지금 당신 때문에 전과자 딱 적게 생겼어. 씨.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해? 한심해? 심해. 아니, 애 엄마라는 사람이 애 안 쳐두고 아빠 욕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그 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겠어? 그럼 똑바로 좀 하든가. 아, 정숙해 주세요. 아이의 심리 상태가 걱정돼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게 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아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겨우 10살 된 아이가 우울증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한심해. 애한테 발목 잡혔어. 한심해. 애한테 발목 잡혔어. 왜 그렇게 얼굴에 색칠하는 거야? 그냥요. 얘는 더 까맣게 색칠해야 돼요. 얘는 있으면 안 되는 애거든요. 왜 있으면 안 되는데? 얘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화가 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인생을 다 망쳤거든요.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소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손발을 그리지 않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내가 싫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과연 10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맞을까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듣고 어떻게 말하게 됐을까요? 이래도 학대가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아이와 가족 상담을 받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행위자 김정수 나서진은 피해 아동 김소미와 함께 1년간 가족 상담을 명합니다. 만약 위처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불이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하여 재수사를 거쳐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 판사님,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거 전과에 남을까요? 아동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그만 다투시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오긴 왔는데 상담받기 싫어요. 그래,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요즘 아빠랑은 어떻게 지내? 그냥 뭐 아빠 말 안 해서 좋아요. 아빠랑 대화를 안 한다고? 찬호랑 대화를 아예 안 하신다고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다 보면 또 체벌할 게 뻔하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게 낫지 싶어서요. 당장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아버님이 변해야 찬호가 변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부모님 세대는 체벌 말고는 훈육을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찬호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컴퓨터를 끄거나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해요. 어느 정도의 게임을 할지 함께 정한 다음 아이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준다. 그리고 찬호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이의 신체적 발달과 인격 발달은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는 애정 결핍으로 인한 대인기피, 인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각종 정신과적 장애 발병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아이의 제대로 된 성장과 인격 발달을 위해서 올바른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학대가 청소년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자살, 자해사고 위험까지 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위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학대의 재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가짐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아이는 이러한 부모의 긍정적 변화에 기인하여 서서히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학대 경험에 부정적인 기억도 점차 희미해질 수 있고 부모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불안, 우울, 감정의 기복, 충동성, 공격성, 수면 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빠, 책상에 이거 뭐예요? 뭘 좀 해주면 좋을까 싶어서 내가 쓰는 건지 모르겠네. 아, 안 그래도 가지고 다닐 패드 있었으면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독서실에서 인강 들을게요. 고맙다, 찬호야. 아빠가 왜요? 제가 속 썩여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한 게 많다. 여보세요? 가정법원 조사관입니다. 아, 상담 처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나서진 씨 부부요? 상담을 3회째 안 나오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가정법원 조사관입니다. 아, 네. 3번 연속 상담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요. 아니, 그게 가려고 했는데 일이 바쁘기도 했고
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요. 처분 명령 받으실 때 분명 판사님께서 안내해 주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시면 형사처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빠지지 않고 갈게요. 네. 제가 판사님께 보고 드려볼 테니 만약 이번에 기간이 연장된다면 정해진 상담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처럼 약 잘 챙겨 드시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고용지원센터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정말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엄마, 정말 열심히 할게. 좀만 기다려. 엄마 정말 좋은 엄마 될 거야. 어제는 소풍을 다녀왔구나. 코코랑 매일 상상만 했어요. 엄마 아빠랑 나랑 놀이동산 가는 거. 근데 여기 코코는 안 보이네? 코코는 집에 두고 가기로 엄마랑 약속했어요. 코코는 집에서만 가지고 놀기로. 이번에는 노력을 많이 해주셨네요. 솔직히 엊그제도 좀 다투기는 했어요. 어떻게 안 다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른스럽게 대처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의견을 조율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카페 같은 곳에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감정을 좀 조절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번에 두 분께 숙제 내드렸는데 하셨나요? 긍정의 언어로 대화하기. 근데 그게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아빠가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소미야. 아빠 망신시키려고. 그게 왜 망신이에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학대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은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저는 제 감정 조절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저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저희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학대는 대물림 된다는 말씀. 그 소미가 저나 아내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곧 있으면 처분 이행이 끝나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두 분께 더 감사해요. 와, 우리 가족 너무 예쁘다. 엄마 예뻐? 너무 예쁘다. 아빠 좀 더 젊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는 늙어서 안 돼. 응? 엄마 아빠가 웃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잘한다고 멋지다고 칭찬해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나는 원래 엄마 아빠가
아빠가 가장 좋았어요.